오늘은 우리가 표 만들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우리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로그램 다 실행시켜 주시고요. 한글 프로그램이요. 자, 프로그램 실행시키셨다면 저랑 같이 표에 대해서 표가 한글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를 잘 작성을 하시면 한글 문서를 정말 잘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입력이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입력에 보시면 제가 개체들이 입력 메뉴에 있다 그랬어요. 그림도 개체, 차트도 개체, 그 다음에 이런 글맵시라든가 이런 부분 다 도형도 개체죠. 그런데 이 표도 개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삽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표를 한번 상단에 보시면 그림이 있죠, 선생님. 여기 얘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 자, 얘가 바로 표 만들기라는 창이 활성화가 돼요. 자, X를 닫겠습니다. 또는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에 입력 눌렀는데 네, 표가 없어요. 입력을 누르셨는데 표가 없으시나요? 네. 그러면 그 옆에 저도 없는데. 드롭다운 버튼 보이시죠, 선생님? 예요. 이렇게 아, 목록. 거기에는 있네요. 네, 그럼 여기 표 보이시죠? 네네. 이게 버전에 따라서 밑에 아, 리본 메뉴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고 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누르고 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얘를 마우스로 제가 표를 이렇게 놨을 때 마우스로 표 선택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칸을 선택하고 열을 선택해서 만드셔도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자, 그리고 이 표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표의 경계선에다 갖다 놓으면 마우스의 모양이 화살표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화살표로 나타나죠. 그리고 마우스를 이 안에다 갖다 놓으면 마우스의 모양이 I자 형태로 글씨를 입력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틀려요. 이 I자 모양은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이고 마우스를 경계선에다 갖다 놓으면 이 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조절점이 나오죠. 그때 선생님들께서 얘를 삭제하려면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딜리트 눌러보실까요? 자, 지워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입력에서 아니면 지금 안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서 표에서 이렇게 표에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밑에 보면 표 밑에 목록 버튼, 삼각형 거꾸로 된 드롭다운 버튼이 있어요. 거기에 누르시면 동일하게 아까 메뉴에서 표 만들기 들어갔을 때 이 메뉴가 나타나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자, 한번 3 곱하기 3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3칸, 그 다음에 3행 해서 3행 3열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행, 2행, 3행, 1열, 2열, 3열이 만들어졌어요. 그쵸? 자, 다시 지웁니다.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클릭하고 자, 딜리트를 지우시면 된다고 했죠? 딜리트로 지웁니다. 자, 표를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들고 또는 아까처럼 여기에 표를 딱 눌렀을 때 표 만들기 이렇게 나오면 그때 줄의 개수를 몇 개, 칸의 개수를 몇 개를 여기서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여기에다가 줄의 개수를 5, 그 다음에 칸의 개수는 2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만들기 하면 자, 줄은 화면이 너무 커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화면을 조금 축소해 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너무 작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두 칸의 1열, 2열, 2열이 만든 칸이 두 칸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행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제가 여기를 선택을 했을 때 표 만들기를 선택했을 때 표에서 아까 이 표 만들기를 했을 때요. 여기서 아까 2행
오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에 오열을 했기 때문에요. 자, 다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클릭, 딜리트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저랑 같이 한번 삼행삼렬로 만들어서 연습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입력에 표에서 자, 이쪽 표 만들기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까 이렇게 줄, 칸, 개수가 나와요. 자, 아까 없으시다는 선생님들께서도 입력의 목록 패턴에 들어가면 표를 들어가면 이 밑에 표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 여기에다가 그냥 삼행사열로 해볼까요? 자, 삼행사열. 줄은 삼행. 그 다음에 줄은 그 삼행이면 행이면 칸이죠. 선생님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줄은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줄을 하고 칸은 3개. 삼행사열 뭐 이런 식으로요. 줄의 개수가 4행이 되겠네요. 4행. 그렇죠? 이게 행이니까요. 줄이 4행 그 다음에 3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밑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시는 게 표를 편집하기가 좀 쉽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글자처럼 취급하는 게 뭐예요? 네. 그게 글자처럼 취급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 만약에 제가 글자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들기라면 이 표 하나가 한 글자처럼 얘가 작동을 하겠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 하나가 글자 한자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그럼 커서를 뒤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커서가 뒤에 가고 커서를 요 앞에다가 클릭을 하면 커서가 앞으로 가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때 얘가 한 글자니까 제가 띄어쓰기인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꽉 차서 그렇죠. 만약에 얘를 좀 줄여볼게요, 선생님. 자, 표를 선택을 해야지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표를 경계선에다 놓고 클릭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조절점이 나타나면 오른쪽 조절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표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옆에 모서리 부분에 그림을 크기 조절하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한다든가, 자, 세로의 가운데 조절점을 선택을 해서 크기 조절을 하고, 가로에, 요 밑에 가로 있죠? 여기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 있는 걸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한다든가 해서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여기 경계선에다가 클릭했을 때 얘가 선택이 됐을 때 그때 마우스의 모양이 더하기 화살표가 나오면 그때 그림도 이동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이동이 글자처럼 취급을 해놓게 되면 얘가 이렇게 잘 안 가요. 왜냐하면 글자이기 때문에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를 다시 한번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상단에 표 메뉴가 여기 뜹니다. 자, 표 메뉴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옆에 메뉴가 2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어요. 버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혹시 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메뉴가 있다면 얘를 눌러서 오른쪽 끝에쯤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해제할게요. 그러면 얘는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끌어서 그림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표는 보통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보통 작업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 글자처럼 취급이 여기 못 찾겠어.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얘도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놓고요. 클릭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더블 클릭을 하면 항상 속성이 나왔었죠. 얘도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자, 여기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하면 표셀 속성이라고 나와요. 우리 그림도 더블 클릭하면 수정이 가능했고 글맵시도 더블 클릭하면 수정이 가능했죠? 이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그러면 기본에 보면 여기 기본에 보면 여기 보면 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 여기가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얘는 그림처럼 똑같이 얘를 글 위로 글 밑으로 뭐 이런 거를 자리 차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표는 보통 글자처럼 취급 얘를 선택을 해준다는 거죠. 위에 메뉴에서 글자처럼 취급을 못 찾겠다. 그러면 표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기본에서 글자처럼 취급 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표에다가 더블 클릭하니까 왜 다 선택했던 게 싹 지워지고 커서만 나오는데요? 이렇게요, 선생님. 커서만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실 때, 자, 빈 곳에서 일단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경계선에다가 마우스의 모양이 화살표와 네모 모양이 있을 때 여기서 네. 클릭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경계선에서 하셔야 돼요. 얘를 선생님 제가 여기 표 안에다가 놨을 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안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반드시 이렇게 I자나 커서가 있으면 선택이 안 되고 그때는 빈 곳에서 클릭해서 일단 해제를 하고 마우스를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그때 화살표와 네모가 나올 때 그때 더블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되셨나요? 네, 연습해 보세요. 자, 우리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왜냐면 글자 쓸 때와 표를 선택해서 표를 다룰 때 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표의 경계선을 다시 클릭해 볼게요. 조절점 나왔어요. 자, 적당하게 이렇게 크기 조절해 보실까요? 자, 이렇게 크기 조절을 했어요. 나는 용지에다가 이렇게 표를 하고 싶어. 자, 그 다음에 얘가 클릭을 했을 때 상단에 표 메뉴에서 오른쪽 끝에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나 일단 해주시겠어요? 자, 글자처럼 취급해 놓겠어요. 그리고 자, 빈 곳에서 클릭을 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커서가 저는 얘를 이 줄에다 놓고 그냥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볼까요?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아시죠? 서식 표시줄에 가운데 정렬을 누르면 표가 가로에서 맨 가운데로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줄에다가만 놓으면. 왜냐하면 얘가 글자처럼 취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글자처럼 취급화되어 있지 않는데 가운데 정렬을 커서를 여기다 놓고 했다. 얘는 안 움직이고 이 안에 옆에 있는 글자들만 가운데 정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를 글자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마치 글자 하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글자를 써볼까요? 자, 위에 여기에다가 클릭하고 자, 한번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냥 예를 들어서 이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름. 그 다음에 옆에는 성별. 그 다음에 여기 갈 때는 칸칸으로 옮겨갈 때는 클릭 하셔도 되고요. 또는 만약에 키보드로 옮기겠다. 그러면 화살표키 있으시죠? 방향키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키로 이렇게 가거나 아래쪽 화살표로 가거나 위쪽 화살표키로 이렇게 옮기면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키보드에 보면 TAB라고 해서 왼쪽에 탭키가 있어요. 탭키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자, 얘도 이동이 되죠. 한 칸씩. 그쵸? 자, 끝이 옆으로 이렇게 가죠.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요. 자,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방향키로. 방향키가 제일 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한다든가. 자, 이름, 성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화번호 이렇게 해볼까요? 전화번호. 이렇게 했어요. 자, 자료를 입력할 때는 마우스의 모양이 I자 모양이 됐을 때 클릭을 해야지만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름을 한 3사람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홍길동 합니다. 만약에 제가 선생님 여기서 엔터를 치잖아요. 요거 한 칸을 셀이라고 하는데 요 셀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그 셀에 이 칸에 한 줄 이상 입력할 때만 엔터를 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얘가 두 번째 줄로 가죠. 그런데 나는 이거를
한 줄만 입력할 거야. 그러면 엔터를 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정 가운데 있는데 얘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글자가. 그래서 맨 뒤에다가 놓고 만약에 엔터 친 거를 지워주려면 딜리트로 눌러주시면 돼요. 딜리트로. 자, 엔터를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엔터를 더 쳐보세요. 이 칸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선생님 글자를 이렇게 쓰고 옆에 칸에다가 여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얘는 글자가 위로 올라가고 있고 얘는 밑에 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은 이 옆에 글자가 다 써졌다면 관계가 없는데 한 줄만 썼을 때는 이 엔터키 친 거를 지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동자 뒤에다가 커서를 놓고 딜리트로 한번 꾹 눌러주면 원래 줄이 이렇게 딱 맞죠?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셔도 좋습니다. 연습하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자, 밑에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손흥민. 자,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또 누구 해볼까요? 저는 제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 성함을 써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자, 홍길동 저는 남자니까 다시 고칠게요. 자, 남자. 그 다음에 방향키로 내려오고 화살표 키요. 자, 그 다음에 남자. 자, 제 이름이 남자 이름 같지만 저는 여자입니다. 자, 여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클릭하고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고 방향키로 가도 되고. 자, 다시 써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전화번호를 홍길동이는 전화번호가 010 빼기 123에 1234 했어요. 자, 손흥민 010 빼기 852에 아무거나 쓰세요, 선생님. 7891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 전화번호 010 그 다음에 8911 9597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선생님.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합니다. 표 안에다 자료를 입력할 때는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하고 지우실 때는 지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표 안에다가 입력을 할 때는 표 크기를 조절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해요. 자료를요. 자, 표가 너무 크니까 원래대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저는 선생님 표를 좀 줄이려고 그러면 경계선에다 놓고 자, 밑에서 이렇게 올렸더니 되죠? 자, 원래대로 만들어진 대로 한번 놓고 해볼게요. 작업을. 자, 이렇게 작업을 원래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표를 만들었을 때 원래 나온 표대로 그냥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제가 자료를 먼저 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블록을 정해서 서식을 정한다든가 문단을 정한다든가 했죠. 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가 필요한 칸수와 행수를 선택해서 표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자료들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너무 작을 것 같으니까 화면을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저는 선생님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지금 가운데 정렬을 해서 지금 현재 이 표가 이 줄의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커서를 여기다 놨을 때 왼쪽 정렬하면 왼쪽으로 붙겠죠, 표가. 그리고 커서를 뭐 앞에다 놔도 되고 뒤에다 놔도 되고 그 줄에만 있으면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으로 붙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로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을까요? 자, 아무렇게나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 안에 있는 얘를 표를 한번 꾸며 볼게요, 선생님. 자, 만약에 나는 이 글자를 먼저 꾸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서 블록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든지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자, 클릭하고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연습이에요. 블록 잡는 연습. 자, 해제할 때는 빈 곳에서 클릭. 자, 위에만 블록을 잡으려면 이렇게 드래그. 자, 클릭. 자, 그럼 키보드로 블록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름에다가 셀 포인트를 놓고 커서를 놨어요. 자, 키보드에서는 F5키가 있어요. 키보드의 메뉴에 F1, F2, F3, F4, F5 이렇게 나와 있는 키 있죠, 선생님. 걔를 한번 눌러보세요. F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칸만 잡을 때 F5키를 많이 눌러요. 자, 그 다음에 방향키로, 화살표 키로 옆으로, 잠깐만요. F를 한 번 더 누르세요. 연속적으로 세를 선택하려면요. 자,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가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방향키로요. 방향키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자, 블록을 해제할 때는 빈 곳에서 클릭해도 되고 ESC 키가 취소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키보드에 ESC를 눌러서 블록을 해제해도 되고 마우스로 빈 곳에서 클릭을 하셔서 블록을 해제해도 돼요. 자, 키보드로 블록을 다시 잡습니다. 자, F4키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방향키, 화살표 키로 밑으로 내리면 한 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블록 잡는 게. 근데 이름에다 놓고 연속적으로 블록을 잡겠다. 그러면 F4키를 한 번 더 누르고 난 다음에 방향키로, 화살표 키로 이렇게 잡든지 옆으로 가든지 해서 선택이 가능해요. 자, 키보드로 블록을 잡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F4키를 한 칸 누르면 한 칸만 선택된다. 두 번 누르면 연속적으로 블록이 이렇게 셀마다 연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해제할 때는 키보드로는 ESC 키로 누르면 블록이 해제된다. 자, 그러면 마우스로 블록을 잡을 때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해제할 때는 빈 곳에서 클릭하면 돼요. 그럼 마우스로 잡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한 칸을 잡으실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면 마우스를 잡을 때는 이름에 클릭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을 갔다가 다시 한 칸 잡을 곳으로 와야지만 한 칸이 잡혀요. 자,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겠죠, 선생님. 자, 블록을 이름만 잡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른 곳에 아무 데나 갔다가 다시 그 한 칸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했다 다시 위로 드래그해서 올라가는 거죠. 자, 되셨나요? 한 번만 하는 그냥 이름에다가 커서 놓고 그냥 F5만 누르면 되는 게 그렇죠, 아니고. 선생님. 한 아, 칸만 할 때는 F5를 한번 딱 누르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마우스를 할 때는 한 칸이 이게 안 잡혀요, 선생님. 그래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는 거죠. 되셨죠, 선생님? 자, 이 블록 잡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F5만 딱 누르면 한 칸이 잡힌다는 거죠.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얘 전체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자, 전체를 잡게 되면은 블록을 전체를 잡으면 이 안에 있는 글자가 다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여기 함초롱바타 여기 글꼴과 크기를 우리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글꼴 한번 바꿔볼까요, 선생님? 블록 정한 거에 영향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컴퓨터는 지금 그 다음 블록 정하고 다른 명령을 어떤 걸 적용을 하든 내가 명령을 주면 여기에 블록 잡은 곳에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글꼴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십니다. 자, 선택을 해볼까요? 아무거나? 저는 뭐 그냥 아무 채나 휴먼 엑스포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글자가 휴먼 엑스포체를 바뀌었어요. 글자 크기, 자, 글자 크기를 자, 한 15 정도 해볼게요. 자, 글자가 밑으로 내려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선생님.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바꿉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칸이 작으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빈 곳에서 클릭해서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는 이 칸을 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로 이 옆에 경계선이 있죠, 선생님. 경계선. 경계선에 이름과 성별 요 사이에 아무데나 이 줄에 아무데나 마우스를 갖다 놔보세요. 그러면 마우스의 모양이 이렇게 양쪽 화살표가 생겨요. 그때 왼쪽 버튼을 누르고 안쪽으로 가면 이쪽에 칸이
오른쪽의 칸이 넓어지고 왼쪽 칸이 이렇게 작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표의 크기는 건드리지 않고 조절을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선들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선생님. 그죠? 제가 이렇게 성별을 좀 작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표의 크기는 조절을 안 했잖아요. 그대로예요. 안에 있는 선으로 이렇게 조절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제가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내렸어요. 여기서, 그쵸? 얘가 너무 작으면 이게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행의 폭도. 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올려볼까요, 선생님? 그런데 어때요? 표 크기는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크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요 안에서만 셀의 크기라든가, 그쵸? 열로 인해서 열이라든가 폭이 조절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되셨죠? 자,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안에 거는. 자,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리면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표를 안에서 칸 조절을 할 때는 요 안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다. 요걸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셀의 글자들을 가운데다가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죠? 표 자체를 선택했을 때 표는 여기다 놨을 때 가운데 정렬이 된 거고 표 안에 있는 글자는 블록을 정해서 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 전체 한번 해볼까요? 블록을.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면 요 가운데 정렬이 됐어요. 그리고 클릭을 해볼게요. 빈 곳에서 클릭. 전화번호는 나는 왼쪽 정렬을 하고 싶어. 그러면 블록을 얘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정렬 보이시죠? 왼쪽 정렬을 했어요. 그랬더니 왼쪽 정렬을 했더니 너무 왼쪽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블록 정한 거에 위에 보시면 여기 눈금선이 보이시죠? 우리 왼쪽 띄울 때 이 눈금선으로 조절한 거 기억나시죠? 제가 위에 있는 눈금선을 선생님 이렇게 띄울 만큼 띄웠어요. 밑에 거를 지금 이 문단이 있을 때는 밑에 거도 조절하지만 문단이 한 줄만 있을 때는 뭐 밑에 거 조절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밑에 거를 같이 갖다가 끌어서 갖다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그죠? 자, 위에 거만 눌러서 옆에를 조절하면 이렇게 보기 좋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를 나는 이름, 성별, 전화번호 여기를 색깔을 글자색을 바꿔볼게요. 자, 글자색을 바꿉니다, 선생님. 자, 여기서 글자색을 내 마음에 드는 색으로 바꿔봅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는 홍길동, 손흥민, 이 유순상 여기는 그대로 칸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 위에만 여기 얘만 좀 늘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만약에 그러면 이쪽에 행을 늘리려면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좁아지잖아요. 밑에 게. 그죠? 만약에 안쪽에 있는 선들은 뭐 행이든 열이든 조절을 하게 되면 한쪽은 작아지고 한쪽은 넓어지고 또는 한쪽이 넓어지거나 한쪽은 작아지거나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쪽으로 얘를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영향을 주지 않고 위에 있는 폭만 늘리거나 줄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블록을 잡아볼게요. 얘만. 자, 그리고 얘를 나는 행의 폭을 넓히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키가 컨트롤 키예요, 선생님. 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표에서도요. 자, 컨트롤 키를 왼손에 CTRL 키가 있어요, 왼쪽에. 걔를 왼손으로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 폭을 늘리려면 밑에 화살표 키 있죠, 방향키. 걔를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럼 밑에는 영향을 안 주고 제가 블록 정한 곳만 이렇게 영향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됐나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했어요. 자, 나는 한 이 정도 할 거야. 자, 한번 눌러보세요. 되셨나요? 자, 빈 곳에서 클릭하겠습니다. 홍길동, 손흥민, 유순상 이 이름도 폭을 줄이고 싶어요. 자, 블록을 정해볼까요? 자, 그럼 컨트롤 키로 위에 방향키로 올려보세요. 끝까지 올려보십니다. 끝까지.
그러면 빈 곳에서 해제하면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얘 조절 안 돼요. 선생님. 중간에서 내리고 올리고 해도 글자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블록을 정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아래 화살표기. 자, 난 폭을 얘를 이렇게 넓게 할래. 자, 이렇게 할래. 되셨나요, 선생님? 자, 이렇게. 됐죠? 적당한 크기로 벌려놓는 거예요. 자, 다시 빈 곳에서 클릭 또는 ESC 키로 클릭. 그러면 컨트롤 키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죠. 자, 이름 열을 조절하는 거예요. 열을 블록을 정할게요. 자, 이 열을 블록을 정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 화살표 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쪽에는 영향을 안 주고 지금 블록 지정한 것만 이렇게 줄일 수 있고 보세요. 줄일 수 있죠.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이 셀의 폭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맘대로. 그래서 이걸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자, 남자 여기다가 블록을 잡고 또 조절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작게 하고 이쪽 전화번호도 블록을 잡고 오른쪽 화살표기로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그래서 얼마만큼 얘의 표를 크게 한다든가 작게 한다든가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제가 블록을 전체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자, 블록을 전체 잡았어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모든 셀의 폭이 같이 늘어나겠죠. 그쵸? 열이요. 열이 그 셀들이 다 같이 다 늘어나요. 같이. 오른쪽을 누르면 왼쪽을 누르면 다 같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밑에 화살표 키를 누르면 모두 같이 늘어나죠. 위에 화살표를 누르면 모두 같이 줄어들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빈 곳에서 클릭합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너무 많이 배웠죠, 선생님? 골치 아프시죠? 자, 근데 다시 여러 번 연습해 보면 일단 별로 어렵지 않게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얘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안에서 조절하는 거는 이쪽 열과 이쪽 열의 크기를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넓어지고 왼쪽이 작아지고 요 안에서 서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조절이 돼요. 마찬가지로 경계선에서 위아래로 하면 한쪽은 넓어지고 한쪽은 작아져요. 그쵸?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줄만 넓히겠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 화살표나 위 화살표로 폭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열의 폭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나는 이쪽 열을 좀 조절해 볼까? 그러면 이쪽 열을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이런 식으로 조절한다는 거죠. 전체를 할 때는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복습이 됐고 자, 이번엔 선생님 이 표를 좀 더 꾸며보고 싶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이 개체를 한번 선택을 합니다. 자, 표 개체. 경계선에다 놓고 클릭. 조절점이 나왔죠? 지금까지는 이 안에 입력한 이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을 했어요. 근데 경계선에다가 놓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표에 대한 표 속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표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우리 여기 기본은 해보셨죠? 그쵸?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여기가 하나도 반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표 선택한 거에 테두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이 테두리. 테두리는 표의 테두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할 때 이 테두리로 가는 거예요. 자, 테두리 들어갑니다. 들어갔나요? 자, 테두리 들어갔어요. 그러면 테두리 종류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자, 종류 한번 눌러볼까요? 종류를 여기 눌러보세요. 종류를 눌러보니까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중선이 있네요. 이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중실선을 한번 선택해 보실까요? 더블 클릭했을 때 테두리에서 이중실선을 선택을 하고요.
자, 지금 표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잖아요. 이 바깥쪽으로 한번 얘가 바깥쪽에 이게 지금 표 선택한 거에 요거 바깥쪽이죠.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면 자, 바깥쪽을 잠깐만 있어요. 이거 여기서는 안 되겠다. 다시 나갈게요. 일단 해볼게요. 선생님. 이거 안 되겠어요. 자,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메뉴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안 되고요. 선생님. 표, 셀, 속성. 여기는 표를 새로 만들어서 만들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선생님. 해제합니다. 자, 블록을 지정을 하세요. 선생님. 블록을. 전체를. 자, 블록을 지정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현재 블록을 제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지정을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러면 밑에 보면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요거. 셀 테두리 배경. 자, 셀 테두리 배경. 그쵸?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각 셀마다 적용 한번 눌러볼까요? 각 셀마다 적용. 자,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해서 테두리 배경 대각선 요것만 나와요. 자, 얘를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이거 취소해 볼게요, 선생님. 자, 그럼 메뉴를 외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블록을 잡고 라인의 L자를 누르시면 돼요. L 있죠. 키보드에,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A, B, C, D, E, F, G, H, I, J, K, L 있죠. 그 라인으로 생각을 하세요. 선. 그래서 L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셀 테두리 배경, 아까 방금 전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서 이렇게 각 셀마다 적용. 이거 선택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 L 하나만 잘 기억해 주셔도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돼요. 표를 만들고. 그런데 L은 블록을 지정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 내가 테두리를 바꾼다면 테두리, 배경을 바꾼다면 배경, 대각선을 바꾼다면 대각선 할 때 지정할 곳을 블록을 정하고 L 이렇게 누르면 얘를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처럼 종류부터 선택할게요. 종류, 이중선. 이중선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 이중선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이 블록이,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제가 블록을 어떻게 잡았어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죠? 이 블록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면, 지금 이 미리 보기 창에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고, 잘못 나왔네. 다시요. 여기 있죠, 선생님. 그 블럭이 지금 이거예요. 요거 미리 보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블럭 잡은 거에 바깥쪽을 이중선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바깥쪽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쵸? 얘를 선택을 하면 요 블럭 잡은 바깥쪽이 이중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테두리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적용할 건지를 선택을 하고 설정을 누르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저는 바깥쪽 했더니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바깥쪽이 이중선이 됐죠. 그러니까 즉 이 블록 잡은 거에 바깥쪽이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빈 곳에서 해제해 보세요. 이중선이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름, 성별, 전화번호 여기다가 요 밑에도 이중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 밑에도. 자, 그러면 블록 정하고 L 누른다 그랬죠. L. 자, 블록 정하고 L 누릅니다. 자, 그랬더니 자, 테두리 종류 선택해 볼게요. 종류 이중선. 그런데 블록이 지금 이거잖아요, 선생님. 요 블록이에요. 그쵸? 이 블록이 요 블록이에요. 미리 보기에 나와 있는 거. 근데 저는 요 밑에만 이중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가 어디 있어요? 이 표의 밑에 이거죠. 여기 까맣게 돼 있잖아요. 밑에가 이렇게 진하게 얘를 밑에를 선택하고 설정하면 되겠죠. 제가 밑에를 했더니 여기 밑에 블록 정한 거에 밑에 이중선이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블록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그쵸? 자, 설정하면 이렇게 이중선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홍길동하고 이름 옆에 있는 선 있죠? 여기를 선생님들께서 점선으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자, 그럼 블록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오른쪽을 점선으로 하셔야겠죠? 한번 해보세요. 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L 누르셔가지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도 다시 L 눌렀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점선 아무거나 밑에 있는 거 얘는 파선, 얘는 점선. 둘 다 점선인데 얘는 좀 굵은 점선, 얘는 작은 점선이죠. 작은 점선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죠? 블록이 오른쪽이니까 얘가 되겠네요. 그쵸? 이 블록의 오른쪽 얘네요. 그리고 설정하면 되죠. 이거 하고 오른쪽 했더니 여기 점선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선은 이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다시 한번 지정해 볼까요? 자, 이름 성별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해볼게요. 자, L 누릅니다. L. 나는 밑에 선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고 다시 타선으로 여기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정해진 거를 다시 블록을 정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 종류. 자, 파선이 여기 있네요.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아무거나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파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색깔을 이 선을 빨강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 여기 밑에 색깔 있네요. 색을 빨강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굵기도 있죠. 굵기를 정할 수도 있어요. 좀 두껍게 할 수도 있고 가늘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저는 선생님 여기서 그냥 한 약간 0.4 정도로 약간 진하게 한번 여기다가 점선으로 이렇게 빨강색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하느냐? 블록 정한 거에 밑에다가 하고 싶어요. 그럼 밑은 얘죠. 블록의 밑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미리 보기로. 그리고 설정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되셨나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름, 성별, 전화번호 여기에다 색상을 좀 넣고 싶어요. 자, 블록 정해볼까요? 나는 이 전체 여기에다가 색상을 넣고 싶어. 이렇게 놓고 L 눌러봅니다. L 동일하게. 자, L 눌렀어요. L. 그랬더니 이번에는 배경이라는 탭이 있어요. 위에 보니까. 배경 탭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색상이 있죠? 요거 색상을 선택을 해서 면색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색깔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도용해서 다 배운 거예요, 선생님. 그쵸? 똑같아요. 자, 면색을, 만약에 노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노란색 선택하고 설정하면 이 안에 블록 잡힌 곳에 노란색이 들어가죠. 그쵸? 근데 선생님들께서 나 이름 부분은 파란색이 아니라 무슨 색으로 할까요? 좀 흐린 보라색으로 하고 싶어요. 요 한 칸만. 그럼 여기 블록 정해야 되죠. 블록 어떻게 정하세요? 한 칸이니까 F5를 누르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클릭해서 드래그 했다가 다시 올라가시든지 하시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다 놓고 F5 한번 누르면 이렇게 블록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L 누릅니다. L. 항상 L로 L 메뉴를 하게 되면 블록 정했을 때 L을 누르면 테두리 배경 대각선 얘를 얼마든지 그 표에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배경 들어갔죠? 배경. 색에서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색으로 바꿉니다. 얘를. 자, 저는 연보라로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나무색이랑. 그리고 설정하면 블록 정한 곳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요. 빈 곳에서 클릭.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이름 부분 여기를 블록을 잡아서 원하는 색상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L. 그 다음에 배경, 색, 면색 아무거나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색으로
설정, 해제. 자, 안 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자, 됐죠? 그리고 나는 이거 전체도 좀 색을 정해볼까? 한번 정해봅니다. 자, L. 자, 표의 색을 정하고 테두리를 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 색, 면색, 또 다른 색, 아무 색이나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색으로 합니다. 자, 설정, 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꾸시면 되죠. 저 위에 거를 다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해놓고 블록 정하고 L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거죠. 자, 배경. 자, 면색. 우리 선생님 이거 두 가지 색깔로 할 때는 어떤 걸로 하셨어요? 그라데이션으로 했었죠. 우리 그죠? 도형에도 그라데이션으로 두 가지 색으로 했었잖아요. 여기 아무거나 선택해 보세요. 저 시작색. 저는 노란색. 끝색. 원하는 색 선택.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로로 하든지 대각선으로 하든지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모양도 여기서 유형을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설정하면 여기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다시 연습합니다. 블록 L 다음에 배경 색상 표의 셀에 대한 색을 채울 때는 배경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단색을 할 때는 여기서 색을 누르면 되고 두 가지 이상 색으로 할 때는 그라데이션으로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림으로 이 안에 배경을 채울 때는 그림을 선택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불러와서 여기다가 채워주면 되는 거죠. 자, 그라데이션 색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란색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은 그냥 왼쪽 세로 또는 대각선, 가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오른쪽 대각선 이렇게 하고 첫 번 걸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아무거나. 그럼 또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여기 맨 밑에 있는 칸을 한번 이렇게 블록을 정하고 지우고 싶어요. 글자를. 자, 드래그. 지울 때는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되죠? 자, 블록 안에 있는 글자만 지워져라. 이거죠. 블록을 지정했다는 건. 자, 딜리트.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요. 선택된 셀을 지웁니다. 내용만 지우고 셀 모양은 남겨둘까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지울 수가 있어요. 제가 선생님 남김을 선택하면 이 표의 셀은 그대로 있으면서 글자만 지운다는 얘기고 지우기를 하면 요 밑에 요 열 자체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남김을 해볼까요? 남김? 그러면 글자만 지워졌죠. 이렇게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대각선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배울게요. 자, 셀을 여기를 합치고 싶어요. 이 칸하고 이 칸하고. 그러면 합치려고 하는 셀을 이렇게 블록을 정하시는 거예요. 블록 정해보세요. 그리고 얘도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셀 합치기라고 있어요. 셀 합치기. 그리고 셀 나누기도 있죠. 셀 합치기는 단축키가 M이라고 써 있어요. 옆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블록 정하고 M 눌러도 돼요. 아까 블록 정하고 L 누르실 것처럼요. 그래서 표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가 뭐냐면 블록을 정하고 L 그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셀을 합칠 때는 머지의 약자인 머지가 합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M 누르면 블록 정한 게 합쳐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셀 합치기로 그냥 눌러도 되고 됐죠? 이렇게 합쳐졌어요. 됐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 다 합치고 싶어요. 블록 정하고 한번 M 눌러볼까요? 그냥 키보드로 M 동일하게
셀이 병합이 되죠. 이렇게 합쳐지죠. 자, 그래서 셀과 셀을 합칠 때는 블록을 정하고 M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합치기. 그리고 셀을 나눌 때는 S로 하는데요. 자, 셀을 나눌 때는 그거보다는 자, 이게 더 나아요, 선생님. 자, 커서를 셀을 나눌 곳에다 놨습니다. 그럼 위에 보면 여기 표 그림이 있어요. 그죠? 물론 S로 블록 적고 해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표 만들기 왼쪽에 이런 메뉴가 있는데 이거 없으실 수도 있죠, 선생님. 그쵸? 네, 자, 버전에 따라서는. 그쵸? 만약에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요 연필로 그려주면 표가 그려질 수 있어요. 제가 잠깐만 먼저 해볼게요. 있으신 선생님들은 제가 이렇게 그리려면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얼마든지 되죠? 그쵸? 자,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나누셔야 되느냐면 자, 이게 이제 버전 차이라는 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 블록을 한 칸씩 정하는 거예요. F5키로. F5키로. 그리고 나서 S를 누르거나 마우스 우클릭 클릭해서 여기서 셀 나누기를 누르게 되면 얘가 줄을 나눌까요? 칸을 나눌까요? 물어봐요. 제가 만약에 칸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 줄을 해제하고 칸으로 가서 세 칸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세 칸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세 칸으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합치겠다. M. 자, 연습해 보세요, 선생님. 블록 정하고 M. 다시 여기 나누고 싶어. 그럼 F5키 눌러서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나누기 또는 S 눌러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줄을 나누겠다. 줄을 두 줄을 만들고 싶어요. 또는 세 줄을 하고 싶어요. 줄칸이 다 체크가 되면은 얘가 2행 3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줄만 해야 되니까 줄에다가 세 줄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세 개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지우고 싶어요. 이거 만약에 없애고 싶어요. 블록을 정하고 L 눌러서 L이 아니라 딜리트를 해야 되겠죠? 딜리트 키. 죄송해요. 자, 딜리트를 눌렀어요. 그러면 남김은 글자만 지운다는 얘기고 요거 지우기는 블록 정한 이 셀 자체를 열이나 칸을 지우겠다는 얘기죠. 지우기 하면 여기 없어지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까지만 만들어 놔보세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생님 얘를 커서를 놓고요. 대각선을 여기다 넣고 싶어요. 이렇게 대각선을. 자, 그러면 얘도 블록을 정해야 돼요. 자, 블록을 정하는 거는 F5키 누르면 되겠네요. F5 눌러보세요. 그리고 L 들어가면 되죠. L. L에 선, 테두리, 배경, 대각선 메뉴 3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 들어갑니다. 대각선. 자, 대각선을 지정하는 선 종류를 선택하래요. 여기 선 종류, 우리 실선을 선택할게요. 그냥 실선. 굵기도 필요하면 선택하래요. 그냥 놔둘게요. 자, 선생님 여기서 제가 얘 밑에 자 우하향 대각선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요거 한번 앞에 있는 거는 해제하는 거예요. 앞에. 자, 이는 대각선을 없애는 거고 대각선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대각선을 넣겠다. 그럼 여기에 이런 대각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설정해 볼까요, 선생님? 여기 이런 대각선 들어갔죠? 그죠? 이거 보세요. 바꿔볼까요? F4키 누릅니다. L 들어갑니다. L. 자, L 들어갑니다. 자, 이 대각선 없애고 싶어요, 선생님. 대각선 눌러서 앞에 여기 대각선 없애기 합니다. 자, 근데 X를 넣고 싶어요. 그럼 위에 거 요거 하나 선택하고 밑에 거 요거 하나 선택하면은 X를 들어가겠죠? 대각선 선택하고 그다음에 여기 대각선에서 이 대각선 누르고 이 대각선 누르면 이렇게 X로 들어가는 거고 나 대각선 하나 빼고 싶어. 그러면 위에 건 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빼고 거기다가 이 대각선을 하나 넣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원하는 대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대각선을 빼고 싶으면 빼고
나 이쪽만 하고 싶어. 이 X로 두 개 다음에 X로 들어가겠죠.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대요. 대각선이. 자, 설정하면 X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자, 이 세를 없애고 싶어요, 선생님. 자, 어떻게 해야 되죠? F5키 눌러서 블록을 일단 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컴퓨터한테 알려줘야죠. 어떤 영역을 지울 건지, 그죠? 그래서 F5키를 눌렀어요. 그리고 딜리트를 눌러야 삭제된다 그랬죠? 자, 딜리트 눌렀어요. 얘를 요거 자체를 없애고 싶어요. 지우기 누르면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 표 자체를 만들었는데 이 표도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딜리트 누르면 돼요. 딜리트. 자, 싹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 거니까 저랑 같이 선생님 한번 뭐 간단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표를 간단한 게 아닐까요? 자, 선생님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용지를 이렇게 용지 설정을 그냥 세로로 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선생님 만들어 봅니다. 자, 얘를 먼저 할 때는 글자를 먼저 쓰자 그랬어요. 그럼 커서가 있으니까 여름학교 시간표 이렇게 써볼까요? 자, 여름학교 시간표. 그리고 엔터를 2번 정도 눌러볼까요? 엔터, 엔터 이렇게요. 자, 되셨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표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 표를 만드는데 지금 칸을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카톡 메시지를 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칸을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지금 칸은 하나, 2개로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 둘, 3개로 잡아도 되고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잡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열의 개수를 잡으면 되겠죠. 근데 열을 보니까 여기는 선생님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거 합치기도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할까요? 하나, 둘, 3개로 자, 열은 3개. 그 다음에 네, 우리 선생님 또 뭐 물어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3개를 잡고 그 다음 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그럼 선생님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표를 만들 때 입력에서 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표를 눌러서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줄의 개수가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줄은 10개 써주고 칸은 하나, 둘, 2개로 하자 그랬어요. 자, 칸의 개수는 2개. 자, 2개로 하고 여기 2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하자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줄은 10개, 칸은 2개, 글자처럼 취급, 만들기 합니다.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선생님 이쪽이 좀 작잖아요. 여기가. 그쵸? 그럼 우리는 요 가운데 있는 선을 일단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볼까요?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크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요 폭의 이 안에서만 표 안에서만 셀의 폭을 결정할 수 있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칸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우리 한번 F5키 누르고 나누기 할 때 S를 누르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나누기 했죠? 자, 그럼 F5키를 누릅니다. 요 셀만 나눌 거니까 자, F5키 누르고 S 누르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나누기 하시면 돼요. 자, 저는 S를 누르겠습니다. S. 그랬더니
세를 이게 어떤 걸 나누겠느냐고 물어봐요. 근데 칸을 나눌 거죠. 칸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으로. 그러니까 줄은 해제하고 칸에서 칸의 개수를 5로 해주면 되겠죠. 자, 블록을 잡고 F4키를 누른 다음에 S를 누릅니다. 그래서 셀 나누기가 나오면 칸의 개수를 5로 해주고 나누기를 합니다. 자, 되셨을까요? 다시 블록을 여기를 잡고 셀을 나눌 곳을 그 다음에 블록을 잡았다면 블록 잡는 게 F5키죠. 또는 마우스를 드래그 했다가 위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S 키보드에서 S를 누릅니다. 셀 나누기의 단축키죠. 그러면 칸의 개수를 5개로 나누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했더니 5개가 나눠졌어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보니까 맨 위에 칸하고 맨 밑에 2칸 나누고는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셀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블록을 정하고 다 블록을 정할게요. 자, 얘를 블록을 정하고 셀을 합치는 건 뭐예요? M이죠. M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합치기. 자, M 누릅니다. M 합쳐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칸을 2칸으로 나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기 블록 잡아야 되죠. 딴 데 갔다가 이렇게 와도 되고 또는 여기다 놓고 F4키를 눌러서 블록을 잡고 자, 나눌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나누기 들어가도 되고 또는 제가 S 해도 된다 그랬죠. S. 자, 그래서 표에서는 단축키를 S와 M, L 요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자, L은 테두리, 배경, 대각선을 블록을 정하고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를 나눌 때는 블록을 정하고 S로 할 수가 있고 세를 합칠 때는 합칠 블록을 정하고 M을 누르면 합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얘에 대해서 나눠야 되니까 S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S 했더니 칸 나눌 거야? 열 나눌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칸을 나눌 거잖아요. 칸을 몇 개로 나눠요? 2개로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2하고 나누기 했더니 나눠졌어요. 그리고 폭을 해제하고 빈 곳에서 클릭해서 블록 해제하고 근데 폭을 보니까 이쪽이 어때요? 좁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얘만 끌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끌어져요.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글씨를 쓰는 거예요.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시간부터 쓸게요. 시간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 데이터는 기본으로 항상 쓰는 거죠. 저 방향키로 옮기면서 합니다. 이렇게. 자, 커서 여기다 놓고, 자, 학교, 버스 또는 개별, 등교. 이렇게 선생님께서 입력을 하십니다. 영어 캠프, 컴퓨터, ITQ 자격증, 역사 교실. 자, 저 입력할 때 선생님 얘를 뭐 가운데 정렬한다든가 뭐 이렇게 많이 띄운다든가 이런 거 안 하죠. 자, 일반 입력하듯이 그대로 표에서도 동일하게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은 이거 글자 쓰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8시 50분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9시에서 12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시에서 1시
는 2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저도 여기다 쓸게요. 그런데 선생님 저 보니까 여기 셀이 하나 또 나눠져 있네요. 위에. 그쵸? 여기 나눠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블록을 잡고 나누기는 S죠. S. S 눌러서 이번엔 줄을 나눠야 돼요. 두 줄로. 그쵸? 그러면 줄을 두 개로 얘는 빼고 여기를 두 개로 나눠요. 이렇게 이 블록에서 두 줄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선이 이렇게 생겨요. 빈 곳에서 클릭해서 요 선을 끌어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 이렇게 안 끌릴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여기 안 끌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거를 그려주면 제일 빠른데 이런 도구가 있으면요. 자, 선생님 만약에 제가 여기 도구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요거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제일 빨라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그대로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 그대로 일단 컨트롤 Z를 돌릴게요. 자, 만약에 이거 세를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누고 다시 합쳐줘야 돼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 자, 선생님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일단 세를 나눠야 되겠죠. 그럼 이걸 S로 눌러가지고 지금 여기 버전에서는 그려주면 되는데 아까 만약에 이 리본 메뉴가 없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 빼고 해도 좋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하고요. 자, 줄을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줄을 6개로 다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누면은 6개가 되죠. 똑같이. 그때 다시 여기를 합쳐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M. 자, 이렇게. M.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만약에 잘못 나눴다면. 근데 잘못 나눴을 때 위에 이런 그리기 도구가 있다면 얘 같은 경우로 제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릴 수 있죠. 여기 밑에 지우기 있어요. 자, 얘는 셀 나누기의 역할을 하는 거고 표를 그리는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표를 지우는 역할이니까 이 선을 이렇게 지워서 합치기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빨갛게 했을 때. 자,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드래그 하면 얘가 선이 바뀌어요. 그때 얘가 지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표로 여기서 다시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편리하긴 한데 이거 메뉴가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나 N이나 블록 정해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버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글자를 쓰겠습니다. 8시. 얘 합쳐졌네요. 자, 이렇게 놓고 M 50분. 여기는 9시에서 12시. 그리고 여기는 택1. 다음에 여기는 12시에서 1시. 그리고 밑에는 2시. 자,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해 놓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이 파일은 선생님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그런 카톡을 열으셔서 얘를 보시고 그리고 또 한번 작성해서 연습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 표를 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표 만들기를. 자, 그러면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표에 대한 기본적인 표는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되셨나요, 선생님? 입력 되셨나요? 자,
입력 안 되셨으면 거기까지 일단 하세요. 그리고 한번 얘를 꾸며봅니다. 자, 먼저 나는 이거 제목 글자를 좀 꾸미고 싶어요. 자, 앞에서 클릭해서 블록 잡고, 자, 글꼴 마음에 드는 책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자, 글자 크기도 제목 글자니까 글자 크기도 한 25 정도 아니면 24 정도 해서,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면 되겠죠. 자, 가운데 정렬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그 용지의 정 가운데로 얘가 왔어요. 그죠? 자, 그림은 놓는 거 아시니까 일단 걔는 빼고. 자, 그 다음에 블록을 잡아서 얘처럼 막 하고 싶어요. 바깥쪽에 이중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블록을 잡고 선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L 누릅니다. L. L 눌러서 테두리는 이중선. 이중선.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바깥쪽을 선택했어요. 제가 블록을 다 잡고 테두리에서 선 종류인 이중선을 선택하고 바깥쪽을 선택을 하면 블록 정한 곳에 바깥쪽이 이중선이 되겠죠. 그리고 설정합니다. 설정. 했더니 바깥쪽에 이중선이 됐어요. 자, 다음에는 자, 위에 여기 맨 위에 색상이 넣어져 있죠. 자, 블록을 잡고 L 눌러야 되겠죠. 얘도 L 해서 배경색을 바꿉니다. 배경을, 색상을, 면색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색으로 바꿉니다. 저는 이런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으로. 자, 블록 정한 곳에서 L 눌러서 배경 선택하고 색에서 면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설정하면 됩니다. 자, 설정을 했더니 색깔이 들어갔어요. 다음에는 이쪽에도 면색이 분홍색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다 블록을 잡고 다시 분홍색이 들어갈 곳을 블록을 잡았다면 L 눌러서 배경으로 또 가시고 색상에서 면색을 원하는 색을 선택하시고 설정하면 원하는 색이 들어갔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정렬을 보니까 글자가 셀에 다 정 가운데로 들어갔네요. 그죠? 그러면 전체 블록을 잡고 블록을 잡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 다음 명령을 줄 때 지금 블록 잡은 곳에 영향을 주겠다는 얘기죠. 가운데 정렬 누르시면 정 가운데가 됐어요. 우리 선생님 어떤 말씀하셨나요? 뭐 더 잘 안 되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혹시? 네, 아니신 것 같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크기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찍으면 너무 작잖아요. 그죠? 글씨도 작고. 자, 그럼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글씨도 바꾸고, 글자 크기도 바꾸고, 뭐 하고 싶어요? 그럼 블록을 다 잡고, 전체를 잡고, 자, 우리 여기 서식 표시줄에서 하시면 되죠. 자, 얘도 만약에 나는 글꼴을 바꿀 거야. 그러면 이 글꼴을 바꿀 거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둘 거야. 그러면 얘는 빼고. 글자 크기만 좀 조절하면 되겠죠. 글자 크기는 한 15 정도 할까? 이게 표니까 크게 보려고. 그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글자가 밑으로 내려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다 됐어요, 선생님. 이 상태에서 나는 이 폭을 지금 행의 폭을 전체적으로 늘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블록이 잡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밑으로 폭을 늘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화살표 키를 누르면 얘를 넓힐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넓혔어요, 선생님. 적당한 크기로 넓히고 빈 곳에서 해제해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선생님 보니까 이쪽 조금 더 작게 해야 되겠네. 너무 커요. 그쵸?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보니까 만약에 나는 이쪽 칸을 좀 좁히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도 블록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쵸?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얘가 적당하게 폭을 줄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늘릴 수도 있고 원하는 크기로 조절이 되죠. 이렇게. 다음에 이 시간 쪽도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블록을 잡고 컨트롤 키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도 다시 넓히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넓히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너무 크다 그러면 어때요? 다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커서를 표의 뒤에다가 클릭을 하면 표의 뒤에 커서가 이렇게 밑에서 반짝반짝 거려요. 글자 취급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커서가 이 뒤에다가 클릭했는데 커서가 안 간다면 이 표가 글자 취급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글자 취급을 할 때는 선택을 하고 위에 이 그리기 도구, 이 표 도구mom에서 글자처럼 취급, 요거 체크를 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커서가 여기 있으면 있어요. 그때 가운데 정렬을 하면 그 종이의 용지의 정 가운데로 폭의 가로에서 정 가운데로 얘가 위치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파일 미리 보기로 인쇄를 하게 되면 자 미리 보기로 하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럼 용지에 이렇게 찍히겠죠. 그죠? 자, 잘 되셨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일단 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얘를 표를 가지고 다양한 표를 또 연습을 해볼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대각선도 넣고 또 셀도 합치고 또 다양한 그런 표들이 굉장히 많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해 보실까요, 선생님?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리고 여름학교 시간표라고 이름을 원하는 곳에다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위치, 바탕화면, 바탕화면.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여름학교 시간표로 나왔으니까 저장만 누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근데 그죠? 저장하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나 그냥 저장하기에서 그냥 어차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장하기 눌러도 되고 그냥 다른 이름 저장하기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이름은 똑같이 네. 인식 갖고 저장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처음에 이름이 없을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든 그냥 저장하기를 눌러도 똑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나와요. 그래서 상관없으세요. 그냥 저장하기를 누르셔도요. 그런데 제가 이름이 이미 있어요. 저장했던 건 불러와가지고 다시 고치고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저장은 기존에 있던 파일을 수정한 걸로 덮어쓰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불러온 이름이 있는 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기존 파일은 그대로 남아있고 새로운 파일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네. 잘 안 되세요? 아니요, 됐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목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저장하기를 누르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든 상관없다는 거죠, 선생님. 처음에는요.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X로 닫겠습니다. 저장 저는 일단 얘를 하고 요거는 한번 파일을 카톡에다 올려드려 볼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없으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이 우리 한글반, 기초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기초반이 한글 중급반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달에 중급반이 있으면 이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쉬지 마시고 컴퓨터 활용반은 다 하신다면 선생님들께서 파워포인트 기초반 정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선생님들 월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엑셀 진급을 네, 하려고 했는데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진급이 없어서 네, 엑셀을 배우고 싶어서 하는데
이제 다음 달엔 중급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거를 신청을 한번 했거든요. 네네. 선생님 반 또 화목하는 그 컴퓨터 활용 기초반도 들어갔고 했는데 네. 그거를 양쪽에 이제는 병행하면서 하는 건데 중급반으로 엑셀을 했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파워포인트 그냥 그거를 다를 것 하고 같긴 한데요.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선생님. 그 그 여쭤보고 선생님께서 우리 이제 정수미 선생님께서 이제 그 네. 부분을 가르쳐 주실 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반 했다고 생각하고 가르쳐 주실지 아니면은 한 번씩 다시 나가면서 하실지는 그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엑셀 자체가 중급반이긴 하지만 기초부터 과목 자체가 중급이거든요. 원래가 엑셀이요. 네. 그래서 중급반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선생님. 음. 한번 또 그때 들어가 배웠던 보시면 사람, 네, 기존에 배웠던 사람들은 네. 계속 또 똑같은 내용을 또 기초반에서 이렇게 해야 네.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은 또 저 시간 낭비 아닌가 또 그것도 그런 것도 있죠, 선생님. 그죠? 네. 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제 수업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